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일입니다.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소멸되는 시효, 기간,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멸시효는. 근데 소멸시효는 기산점, 계산하는 시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0월 1일날 빌려줬어요. 근데 갚는 시기가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갚는 시기를 이제 법률용어로 변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A에게 1억을 10월 1일날 빌려줬다 하더라도 뭐 이자는 받겠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이 도래를 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변제기가 갚는 시기가 와야 원금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소멸시효 기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가 있고 뭐 보험금 청구 같이 2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법률 관계에 따라 계약에 따라서 그 이제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을 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계속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간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10년으로 늘어나요. 판결로 되는 것은 10년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원래 단기 소멸시효였는데 장기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요. 지났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소멸시효 이익이라 그래요. 1억 원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해서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고 그걸 이제 소멸시효 이익이라 그래.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소멸시효 지났지만 갚을게,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채무 승인 또는 이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갑이 2013년 8월경에 을로부터 숙박시설 지어달라고 도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을은 이제 발주자가 되고 갑은 이제 공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도급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인 갑은 수급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을은 이제 공사대금 10억 1000만 원 중에서 다 갚았는데 갑한테 이제 공사업자한테 다 줬는데 5100만 원을 못 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갑은 이제 5100만 원 내놔라 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만 이제 을은 공사대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도급에 관계된 거, 일을 맡기는 거와 관계된 거는 소멸시효가 도급비용, 수급비용 그게 3년이에요. 3년. 3년 지났으니까 나 이제 갚을 필요, 공사대금 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아니 뭐라 그러냐, 발주자 을 당신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100만 원 못 준 거 인정했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소멸시효 이익,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재항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그 공사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은 게 맞고, 그리고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발주자인 을이 5,100만 원 못 준 거 인정하고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으니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거니까 줘야 된다. 갑이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제 청구한 건데, 근데 이제 요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가지고 공사업자 5,100만원 청구를 기각시켜버립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2024-316022 판결에서는 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주자가, 그러니까 발주자 을이 그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인정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5,100만원 갚을 필요가 없는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거니까 5,100만원 갚아야 된다는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1심, 2심에서는 판단을 해버린 건데, 이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인정한 거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돼가지고 내가 5,100만원을 다시 갚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서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갚을 필요 없어요. 소멸시효 지나고 나면 갚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갚을게, 기간 지났지만 내가 갚을게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이제 채무 미지급 5,100만원 못 준 사실,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 요거 가지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5,1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계약 유형을 봐야 돼요. 계약 유형을 보면 그 계약 유형에 따라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간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기산점, 기간의 종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중단 정지가 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되고 나서 포기, 채무 승인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요런 쟁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안 하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래서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서 법률 관계를 아예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법적으로. 그게 소멸시효고,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으면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제대로 하고, 왜냐하면 상대방도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면 나한테 돈 청구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간 지나보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너무 장기화 시켜 놓으면 이게 복잡해지고 또 신뢰가 싹 트잖아요. 10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했으니 앞으로도 돈 달라고 안 하겠네. 이런 신뢰 관계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권리 행사자는 제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가 주어지는 게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각종 법률 관계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유형을 잘 따져가지고 기간을 검토를 해야 되고, 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그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재미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